저 지금 직원 없이 콘텐츠 기획, 리서치,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작성, 뉴스레터 이메일 작성, 랜딩 페이지, 클라이언트 업무 전부 혼자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AI 도구 5개로 사업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실제로 사업 운영에 쓰는 5가지 AI 도구와 각각의 역할. 처음에는 AI 도구를 30개 넘게 설치해 봤었어요. 지금 남은 거는 딱 5개입니다. 나머지는 왜 다 사라졌냐면 신기하기만 하고 실제 업무에 붙이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두 번째, 각 도구를 제가 어떻게 쓰는지 실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고 있는 자동화 워크플로우도 그대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 5개의 AI 도구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하나의 비즈니스 시스템이 되는지. 도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연결을 해서 쓸 때 자동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도구에서 첫 번째 도구랑 연결되는 시연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게 좀 놀라우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잠깐 맥락부터 먼저 짚겠습니다. 자, 2년 전에도 AI 도구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도구 하나하나가 작업 하나를 그냥 도와주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글쓰기를 예로 들면 초안은 하나 써주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기는 건 사용자가 직접 해야 됐고 그 다음에 도구가 5개가 있건 10개가 있건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 도구들끼리 연결이 되고요. 한 도구의 결과물이 다음 도구에 입력이 되고 이 흐름이 자동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도구가 좋냐 이게 아니라 내 업무에서 어디가 막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병목 지점에 딱 맞는 그 도구를 도입하는 거예요. 저도 그 순서로 했고 가장 반복적인 그런 업무부터 해결을 하고 나니까 지금의 5개가 남았습니다. AI 솔로 비즈니스라는 거는 AI를 활용해서 혼자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팀 없이도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업 구조고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툴, 클로드입니다. 이게 제 사업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도구 4개가 다 사라져도 저는 클로드만 있으면 사업이 돌아갑니다. 클로드가 지금 제 사업에서 하는 역할이 크게 3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콘텐츠고요. 유튜브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나 이메일 초안을 작성하거나 뉴스레터 이슈를 작성하거나 모든 게 다 여기서 시작이 되고요. 단순하게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써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략하고자 하는 오디언스가 누군지 그 타겟 잠재 고객이 누군지 그 다음에 내 브랜드, 내 말투가 어떤 스타일인지 만약에 유튜브 영상이라면 이 영상의 핵심 인사이트가 뭔지 이거를 정리해 놓은 프롬프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두면 매번 같은 수준으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여기에 작성하는 모든 명령어는 영상 설명에 제가 붙여 놓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템플릿입니다.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여러분 지금 상황에 맞게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전자책을 판매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인스타그램 릴스를 어떻게 잘하는지 이런 거. 그래서 이름이 제품명이 인스타 릴스 30일 챌린지 가이드북. 누구를 위한 제품인지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지만 뭘 올려야 할지 몰라서 멈춰버린 소규모 카페 사장님. 고객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 핵심 문제 한 가지만 쓰세요. 매일 오늘 뭘 올리지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올리는 것.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제품 포함 내용, 30일치 주제, 그다음에 촬영 각도, 예시 사진, 캡션, 템플릿, 해시태그, 리스트. 그다음에 가격은 19,000원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만 쓰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죠. 핵심 메시지 올려야 하는 건 아는데 뭘 올릴지 모르겠어서 결국 안 올리게 되는 상황. 지금 예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카피가 괜찮은 것 같아요. 릴스 해야 하는 건 알아요. 근데 앱을 열면 거기서 멈춰요. 오늘 뭘 올리지?
이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올리는 날이 벌써 몇 주째예요. 게으른 게 아니에요. 뭘 올려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주 괜찮네요. 제가 이런 전자책을 판다면은 이거 쓸 것 같아요. 그대로. 자, 그 다음 핵심 메시지 또 나와 있고 또 예제로 또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매일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오늘 뭘 올릴지 미리 정해져 있으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획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제품 소개,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댈지 설명이 되어 있고 포함 내용 이렇게 써 있고 주제 고민, 촬영 고민, 캡션 고민 3가지 다 없앴어요. 진짜 괜찮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전자책인지 여기 또 이렇게 써 있고 가격 이렇게 해서 랜딩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카피 문구의 초안이 정말 괜찮은 수준의 초안이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쓰는데 뭐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서 물어보는 기본적인 정보만 작성을 하고 나니까 이런 초안이 나왔죠. 제가 요즘에는 모든 콘텐츠의 초안을 클로우드로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도구는 Perplexity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 검색 엔진이에요. 근데 구글 검색이랑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Perplexity가 이용한 경우는 어떤 특정 분야의 아주 전문적인 자료, 논문이나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빠르게 검색하고 비교 분석할 때 이용하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사업가분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이 기능을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Perplexity 안에 patent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내나 뭐 해외에서 특허를 내려고 이제 검색을 하려면 특허 전문 변호사한테 맡기거나 어떤 비싼 데이터베이스를 돈을 주고 써야 했어요. 지금은 Perplexity에게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 주문할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 기계 있잖아요. 만약에 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카페 주문을 음성으로 받는 키오스크가 이미 있는지 없는지 자, 여기에 관련된 특허가 이미 나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보고 싶을 때 명령어는 한글이나 영어나 둘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음성으로 주문을 받는 키오스크의 AI 음성 기술 인식을 활용해 한국 카페 체인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으며 주문 시간을 단축하고 한국 카페 체인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여기 그래서 실제 얘가 나오죠? 커피 예반하다. 자체 개발 AI 음성 키오스크가 이미 있고 또 기술 특징 또 나오고 최근 동향 어떤 회사에서 뭐를 기획하고 있는지 뭐 이런 정보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쭉 내려보면 여기 관련된 자료를 쉽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미 특허가 있는지 알고 싶을 때 경쟁사가 어떤 기술 특허를 냈는지 궁금할 때 여기서 먼저 확인하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이거 하나 알아보려면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Perplexity에 그냥 물어보면 끝입니다. 그것도 무료고요. 세 번째 도구는 구글에서 만든 노트북 LM이라는 도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도구는 우리가 문서나 어떤 웹사이트 링크나 혹은 유튜브 영상 링크 이런 거를 주면 그 내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을 해주는 그런 AI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클로드나 Perplexity 이런 도구들은 범용이에요.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답을 하죠. 근데 노트북 LM은 내가 올린 자료만 보고 답을 해요. 그래서 엉뚱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도구를 진짜 많이 쓰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이 도구가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여기에 오디오 파일을 올리면 자동으로 그걸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오디오 파일도 올릴 수 있지만 이런 영상 파일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얘가 즉각적으로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서머리를 줘요.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데 이거는 원하시면 얘한테 한글로 달라고 이야기하면은 한글로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근데 이게 얘가 준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이 영상 내용을 보셔야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영상을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개발자 없이도 버그 수정 가능한 시대 진짜 올까요?
구글이 발표한 AI 코딩 도우미 줄즈의 최신 업데이트가 중소기업에 꽤 큰 파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 개발 인력이 적거나 외주에 의존하는 기업이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줄즈는 단순히 코드를 자동 작성하는 걸 넘어서 자체적으로 코드 검토까지 합니다. 아, 재밌죠? 딱 눈치채셨겠지만 이거는 저의 AI 아바타 저를 복제해가지고 영상을 만든 건데 뭐 말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안 썼죠.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과 같죠. 구글의 Jules라는 AI Driven Cod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딱 요약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핵심 메시지 3개를 뽑아줘 라고 해보니까 얘가 구글의 AI 코딩 도우미 줄스의 강력한 자동화 역량, 그 다음에 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훌륭한 기회, 지체 없는 소규모 테스트 도입 권장. 자, 이게 정말 정확하게 딱 포인트를 짚었죠?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제 뭐 회의 녹음 자료, 전화 통화, 강연 녹음, 뭐 뭐든지 텍스트로 바꾸고 분석까지 다 해줍니다. 자, 한마디로 Perplexity가 바깥 세상에 정보를 가져오는 거라면은 노트북 LM은 내 자료를 얘한테 주고 깊이 파는 겁니다. 그래서 내 콘텐츠를 얘한테 주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혼자 일하거나 소규모 팀인 경우에 혹은 사실 회사 대표분들도 내가 대표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툴은 게마라는 툴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I 프레젠테이션 도구입니다. 이게 업무 때문에 발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피치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 프레젠테이션 만드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잖아요. 뭐 디자인도 신경 써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문구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들어가는 이미지나 뭐 영상이나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지금은 이제는 이 도구를 쓰면은 여기에 그냥 주제만 입력해도 진짜 꽤 괜찮은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나와요. 근데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한글로 명령어나 어떤 주제가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보다는 영어로 명령어를 줄 때 결과물이 훨씬 좋긴 해요. 근데 한글로 적어도 꽤 그럴싸한 프레젠테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료 버전도 있거든요. 무료 버전만 써도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정말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사실은 이걸로 웹페이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랜딩 페이지나 리드 마그넷 무료로 나눠주는 자료 있죠? 그런 것도 많이 만들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만드는 영상 주제랑 관련된 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비즈니스, 뭐 중소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Generate Outline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죠. 지금 아웃라인이 이미 나왔고요. 뭐 순식간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어떤 스타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건지를 지금 물어보는데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지금 얘가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하나 슬라이드마다 거기에 맞는 문구, 카피 문구, 거기에 맞는 이미지까지 얘가 다 알아서 검색을 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뭐 아이콘도 얘가 알아서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완성이 됐는데 한번 쭉 볼게요. 2번째 슬라이드, 3번째, 4번째, 5번째 완전히 미쳤죠. 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도구는 여기에 있는 지금 화살표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N8N 이라는 자동화 도구고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클로우드 코드만 활용을 해도 할 수 있는 자동화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외에 더 다른 도구랑 여러 가지를 연결을 해서 자동화를 시키고 싶을 때 쓰면 됩니다. 이 N8N이라는 도구가 하는 일은 A가 일어나면 B를 해. 자, 이런 거를 코딩 없이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개의 도구 전부 다 좋긴 한데 이 도구와 도구 사이에서 제가 뭐 수동으로 연결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제가 그 도구들 사이에서 온갖 잡무를 다 하는 그런 허브가 돼요. 그러면은 매뉴얼로 해야 되는 그 수동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이런 노코드 자동화 툴을 쓰면 그 허브 역할을 대신 해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자동화는 매일 아침 8시에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셋업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제 유튜브 채널에 달린 최근 댓글을 자동으로 수집을 해요. 제 유튜브 채널에 달린 그 댓글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분류를 해요. 이게 뭐 자주 나오는 이게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질문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댓글들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 아이디어를 얘가 뽑아줘요. 그리고 이런 분석 리포트를 제가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이메일을 열면 어제 댓글 중에 이런 질문이 많았고 다음 영상으로 이 주제가 좋겠다, 이런 리포트가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RSS 리더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그런 뉴스를 읽는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고, 그래서 AI가 댓글을 읽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주는 건데, 자,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뭐 코딩을 잘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저는 솔직히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코딩을 정말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익숙해지면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거를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메일을 아예 열고 한번 자동화를 돌려볼게요. 잘 끝났고요. 자, 이메일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메일이 왔는데 화면을 키워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메일이 왔는지 볼게요. 유튜브 댓글 분석 리포트, 총 댓글 수 1개. 이 댓글을 작성한 분의 아이디랑 댓글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부정이나 불만에 해당하는지. 자, 이분이 남기신 댓글이 공학 분야에서도 뛰어난가요? 라는 글이니까 부정이나 뭐 불만이 아니죠. AI가 판단을 맞게 했고, 그다음에 이 댓글을 봤을 때 다음 영상으로 이런 것들을, 이런 주제의 영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줬고,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댓글을 달 수 있다라고 또 추천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자동화에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댓글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댓글을 보고 AI가 저 대신 댓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남길 수도 있지만 전 솔직히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는 편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직접 다는 편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AI 도구 5가지를 다 한번 살펴봤는데, 전체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 AI 도구들 사이 가운데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AI 도구를 다 연결을 해서 실제 사업에 활용을 하는 경우, 업무에 활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역할이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경험을 추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내가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없고 이 사람의 실제 경험을 추가하는 게 없다면 AI가 혼자 만들어낸 그런 무의미한, 지금 인터넷상에 너무 많이 떠돌고 있는 그런 AI 콘텐츠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물에 나만의 경험과 이런 맥락을 추가할 때 더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이런 스택을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쓴 게 아닙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했는데 이런 실수를 피해가시라는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한 첫 번째 실수는 AI 도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많이 설치하고 실험해보고, 신기한 도구 나오면 또 바로 써보고, 또 다른 도구 나오면 또 써보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도구만 늘고 거기에 시간만 많이 투자하지, 사실은 실제로 진짜 내 사업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것도 자동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도구를 관리하는 것조차 어떤 업무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2번째 실수는 이 도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이것부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틀린 질문입니다. 맞는 질문은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떤 작업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낭비되고 있나 이겁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그 문제에 먼저 집중을 해야 돼요. 그 문제가 뭔지를 먼저 스스로 제대로 파악을 하면 거기에 맞는 도구를 찾는 거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세 번째 실수는 처음부터 완벽한 자동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모든 거를 자동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 실제 정말 중요한 업무에 집중을 못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시스템은 사실 초반보다 오히려 훨씬 더 단순해졌어요. 내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자동화를 시키고 이게 잘 돌아가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사람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혹은 사람이 매뉴얼로 하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부분 그런 것도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굳이 완벽한 자동화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게 주도가 바뀌는 거죠. 복잡한 거는 그냥 나중에 붙이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이 이번 주에 반복적으로 했던 업무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근데 머릿속에만 이렇게 있는 거랑 실제로 적어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실제로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반복되는 업무 중에서 매번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 패턴이 항상 똑같은 그런 업무 있죠. 그거를 딱 하나만 고르세요. 자, 그 다음 3단계 클로드나 챗GPT를 열고 한번 이 업무를 시켜보세요. 근데 처음부터 뭐 자동화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프롬프트로 먼저 써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작업이 나중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전체적인 이런 스택을 만들 때 기초가 돼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한 작업만 클로드로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엔 썸네일을 만드는 그런 작업도 클로드를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것저것 하나씩 이렇게 늘려가다 보니까 그 다음이 보였고, 그 다음에 또 다음이 되니까 또 그 다음 단계가 보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택은 사실 하루아침에 딱 바로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붙여가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가장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뭐 콘텐츠 기획, 이메일 답장, 제안서 작성, 뭐 리서치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팀이 없이도 직원이 없이도 이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떤 특정 AI 도구 하나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도구들이 연결된 구조, 자, 이런 스택이 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고요. 도구 하나 써보고, 별거 없네. 이렇게 포기한 분들 사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도구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오늘 보여드린 프롬프트 제가 영상 설명란에 다 넣을 거고요. 제가 만든 이런 AI 솔로 비즈니스 스택, 이런 스택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지, 어떤 도구를 새로 실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뉴스레터를 통해서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무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